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정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돌아왔고요. 스마트 공장 수준별 정의 5단계 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5 레벨이라고 하면은 좀 검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나라에 제조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제조 공장이 어느 정도로 발전화되어 있는지 한 5단계 정도로 구분해 놓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를 저희 회사에서 워크샵 때 제가 어쨌든 발표를 할 필요가 있어서 발표 자료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음, 이 자료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음, 그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엔 국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요 시스템에서 5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 구분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던 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의 레벨 2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범용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스마트 공장 레벨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자동화되는 공장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만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냥 기계만 자동화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손으로 다 그 공정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손으로 관리하고 프로세스만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제 프로세스들이 연결된다는 상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센서라든지 장비 설정, 장비 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2레벨이 될 겁니다. 2레벨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레벨부터는 생산 과정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관리가 들어가고 유지 보수도 들어가요. 예측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3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게 좀 들어가요. 머신러닝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예측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유지보수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예측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조치가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생산 라인도 최적화되고 뭐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레벨 같은 경우가 자율적 운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류 반송이라든지 뭐 이런 주행 같은 물건의 이동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디스플레이 공장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 나라에서 10대 기업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음, 그 정도 되니까 한 4레벨까지 정도로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시기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5레벨까지 거의 안 나오는 시점이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류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쭉 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네, 물론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래도 사람이 필요한데, 뭔가 라인 하나에서 1레벨이면은 뭐 한 15명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에 대한 규모, 15명이 투입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규모다라고 하면은, 뭐 한 4레벨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한 3, 4명, 한 2명, 3명 정도면 처리가 되는, 뭐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레벨이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최적화된 공장, 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최적화가 된 스마트 공장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화, 자동화,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자율화, 뭐 인공지능 최적화, 유연성, 맞춤화, 공장 내 디지털 통합, 그다음 사이버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자율화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의 작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최적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이나 뭐 자재 관리나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해서 AI가 도입이 된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최적화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연성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를 해서 요구를 받아서 뭔가
유연성 있게 생산을 할 수 있다. 예전에 보면 뭐 나이키 공장이나 뭐 이런 공장들 보면 이제 주문 제작해서 그 제작이 들어온과 동시에 공장에 있는 공정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뭐 이런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술들도 보면은 어, 종류별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술에 대한 케이스들이 디자인도 워낙 다양해지고 뭐 이렇게 대량 생산을 꼭 하지 않더라도 맞춤 디자인으로 해서 막 쭉 빠질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 내 디지털 통합은 뭐 이런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센서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 위쪽으로 얘네들을 다 디지털화 시켜서 통합시키겠다 정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디지털화 시켰기 때문에 보안 쪽이 강화가 안 되면은 핵심 정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USB 하나로 쑥 빼가들 수도 있을 거고 뭐 하기 때문에 보안 쪽이 아주 강화된 상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레벨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벨은 예전에 한번 이걸 그려드렸는데 팩토리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단, 요 공장에 있는 것까지 정도 수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이 다음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국가에서 어, 정부 결국엔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업체들을 지원을 해서 이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레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1, 2, 3, 4, 5 레벨로 구분을 해 놓은 건 아니고요. 뭐 여기 보면은 ICT 미적용, 기초, 중간, 중간 2, 고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놨어요. ICT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적어 놨는데 ICT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설비 데이터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냐 없냐.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비가 아예 안 들어가서 뭔가 작업들을 다 손으로 하고 있다. 가 이제 ICT 미적용 레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한다든지 손으로 뭐 노트에 적어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보고서도 각자 프린트해서 거기다 써가지고 올린다. 뭐 별도의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보면은 굳이 현장 작업화 구간이 아니라도 공장 운영, 뭐 ERP 관리, PLM, 뭐 이런 SCM 같은 경우도 다 수작업으로 거의 하고 있는 상태가 ICT 미적용 상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면은 여기 기본적인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단만 보고 있다고 보면 정부에서는 결국엔 업체 지원을 위해서 업체 지원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범위를 되게 많이 늘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단 외에도 제품 개발 쪽, 기획 쪽, 그 다음에 양산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출하라든지, 그 다음 주문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들어간 게 현장 자동화 FA 쪽 들어가 있고요. 공장 운영 MES 쪽 들어가 있고요. 기업 자원 관리 ERP 쪽 들어가 있고요. 제품 개발 PLM 쪽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 SCM 쪽도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FA 쪽 공장단인데 여기서 말하는 FA라고 하면은 요 하위단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쪽 그래서 여기 설비 제어 쪽, 설비 관련된 부분들 다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 아까 MES 쪽 있었죠. MES 있었고요. ERP 쪽 있었습니다. 자원 관리하는 거 있었고, 제품 관리, PLM 쪽 있었고요. 그 다음 공급망 관리, SCM 쪽 있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대로 보면은, 거의 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구간. 거기에서 굵직굵직한 것들만 조금 뽑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묻히면은 묻을 수 있으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관리를 해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초 단계부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초 단계 같은 경우는 실적 집계를 자동한다. 결국에 ICT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적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정 물류를 관리를 해요. 이제부터는 MES 쪽에서 생산을 관리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자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라트래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자원 관리라든지
뭐 요 윗단은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저 대략적인 것만 알고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전산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초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갓 MES가 도입이 된 상태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ES로 뭘 막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MES가 들어와서 라 트래킹 정도가 된다 정도가 기초 수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쭉 올라옵니다. 설비 데이터들이 다 올라와서 설비에 대한 어, 상태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뭔가 주고받을 수도 있는 상태고 설비들도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뭔가 구성이 쭉쭉쭉쭉 된다. 요 단계쯤 되면은 POP 쪽으로 갈라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설비 데이터들을 받아서 자동으로 실적 집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은 현장에서 작업자가 처리해야 될 분량들이 줄어드는 상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 2레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포엠이랑 1, 2 정도 들어가는데 설비, 자재, 인력, 방법, 그 다음에 환경 뭐 이 정도가 이제 자동화가 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보면은 시스템들이 막 있잖아요. EMS 시스템도 있고 뭐 QMS도 있고 뭐 ES도 있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장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공장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설비 쪽에도 뭔가 이제 역으로 명령을 내리고 설비에 대한 집계만 받는 게 아니고요. 설비 쪽한테도 뭔가 제어를 내리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뭔가 의사결정도 일어나고 상태도 변경되고 뭐 이런 게 중간 2레벨 아까 4레벨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 한 단계 더 내려간 느낌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화인데 실질적으로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2레벨까지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6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요 레벨도 거의 없었고요. 레벨이 되게 낮았어요. 전체적으로. 정부 지업 대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으로만 따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전산화가 많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IoT라든지 iOS가 들어가요. IoT랑 iOS는 뭐 이렇게 쭉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IoT는 이제 센서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설비 쪽에 예를 들면은 진동 센서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설비의 진동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가 설비가 진동량이 많아졌다. 뭐 이러면은 이 설비 상태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태다. 기름칠이 필요한 상태다.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뭐 수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면 수분 센서 같은 거 부착해서 수분 상태 같은 것도 쭉 받아가지고 계속 쌓아놨다가 공장에 대한 습도라든지 온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센서들, 사물 센서들이 붙는 상태가 될 거고요. iOS는 있는 시스템들 여기에 보면 다 적어놨잖아요. 있는 시스템들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다 붙었다.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기반으로 결국에는 CPS화 시켰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결국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관리가 된다. 온라인 전산화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를 보고 있고 요 수준 자체에서 여기 보면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빅데이터나 AI들까지 다 들어가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래서 지능형 공장 운영 시스템을 판단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에서 보통 중소기업 기준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중소기업. 뭐 저희 나라 회사에서 전체적인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느낌인 거죠.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뭐 하나의 업체를 수준을 뭐 이렇게 미적용 레벨 1레벨 단계였는데 뭐 한 4레벨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뭐 이쪽 공장에서 잘 되고 있으면 당연히 경쟁사에서도 뭐 이 정도 레벨까지는 끌어올려야 제품 생산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경쟁이 될 테니 옆 회사도 자연스럽게 레벨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에 있는 저희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발표 자료로 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발표한 게 한 15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한 5분도 안 됐어가지고 제대로 발표를 안 하고 자료로만 좀 저희 팀원들이나 뭐 관련 회사분들을 봐주셨으면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기회가 좀 없어져서 여기에 급하게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달 반 정도를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다른 시험도 좀 준비하고 뭐 이런다고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도 좀 쓰고 워밍업도 좀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했던 이 자동화 공장이라는 이 강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다.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도를 판단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공장에 있으신 분들도 우리 공장 레벨은 뭐 이 정도인데 뭘 더 붙이면은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회사 쪽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 뒤에 있던 저도 잘 모르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로 대충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구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는 하는구나.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이번 자료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